안녕하세요. OTV 뉴스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지난번 영상에서 시드니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했다고 말씀드린 후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2명이 보고된 데 이어 화요일에는 5명이, 수요일에는 10명이, 그리고 어제는 18명이, 오늘은 11명이 보고됐습니다. 하지만 지난밤 17명이 더 확진된 것으로 알려져 사실은 28명이 확진된 건데요. 본다이 클러스터에서 시작돼 혹스톤 생일 파티까지 제2의 클러스터가 돼서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다이 클러스터에 연결된 총 사례수는 65건인데요. 또한 정확한 클러스터가 확인되지 않은 미스터리 케이스도 현재 정밀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말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다른가 봅니다. 정말 며칠 만에 숫자가 이렇게 배 가까이 늘고 있으니까요. 이로 인해서 NSW주에서는 새로운 제한을 시행하기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급기야 울랄라와 웨이벌리, 랜드윅과 시드니시에 거주하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집에 머무를 것을 명령하는 락다운을 발표했습니다. 이 락다운은 다음 주 금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시행됩니다. 따라서 CBD의 근로자는 현재로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떠날 수 없는데요. NSW 주총리 글래디스 베레즈 클리아는 지난 2주 동안 파트타임 또는 영구적으로 4개 지역에서 일했다면 재택근무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는 곳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는데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집에 머물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필수적인 사유는 집에서 일할 수 없는 경우와 집 밖에서 일해야 하는 경우가 포함되고요. 집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다면 집 밖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밖에서 운동을 하는 경우 10명 이상의 그룹을 원하지 않고요. 그리고 친척에게 보살핌을 받아야 하거나 제공해야 할 경우와 네 번째로 생필품을 구입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수요일에 발표한 제한은 이외 다른 모든 곳에서 이틀 더 연장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제한은 어린이를 포함해 모든 가정에 최대 5명까지만 방문이 허용되는 것과 더불어 공공장소와 직장에서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 식당은 문을 열지만 착석해야 한다라는 규칙, 결혼식을 제외한 모든 장소에서 노래나 춤이 금지되고 결혼식에서 댄스 플로어의 인원은 20명으로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장례식과 결혼식에서 참여객의 수가 제한이 있을 수 있고요. 1명당 4평방미터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스포츠 경기장과 경기장에서 수용 인원의 50%만 입장이 가능하고요. 경기장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체육관의 수업은 20명으로 제한되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요.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녹색점으로 표시된 좌석에 앉아야 합니다. 크레센트 최고 보건 책임자는 4개 지역에 웨스트 혹스톤이 배치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지금까지 웨스트 혹스톤 생일 파티에서 17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양성 판정을 받았고 즉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역사회에서 전염성이 있었지만 우리는 그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특히 시드니 남서부와 웨스턴 시드니에서 또 다른 감염을 방지하고 싶고 4개의 LGA 지역 내 기업도 다음 주에 폐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체육관과 바, 나이트클럽도 문을 닫아야 할 장소로 나열했습니다. 또한 너블베이 소재의 헤어살롱에 대해 주요 관심을 두고 있는데요. 6월 15일에 전염성이 있는 사람이 너블베이의 조 베일리 미용실과 본다이 정션 웨스트필드의 프레쉬 네일 살롱, 본다이의 라이프 카페를 방문했고요. 이게 확산의 원인으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더블베이에 있는 헤어샵의 2명의 고객과 적어도 3명의 직원이 양성 판정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는데요. 따라서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조 베일리의 모든 고객과 직원들에게 검역을 테스트하고 유지하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900명이 넘는 고객이 살롱을 방문해 직원들과 함께 잠재적으로 전염성이 있었고 웨스트 혹스턴 생일 파티에 참석한 1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며칠 동안 더 많은 사례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항 근로자에 대한 안전 지침도 더욱 강화됐는데요. 공항 입국과 공항 운전자 간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클리어 오더로 업그레이드입니다. 시드니 사태는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리무진 운전자가
델타 항공의 승무원으로부터 델타 변종에 감염돼 시작됐기 때문에 모든 운전자가 공항의 예방접종 허브에서 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침을 위반하는 개인의 경우 최대 징역 6개월이나 벌금 11,000불이 부과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습니다. NSW주 경찰은 자동차를 멈추고 면허를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자는 사람들에게 또 7건이 신고가 됐고요. 대부분 대중교통에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여러 메뉴가 또 나왔죠. 영상에서 띄워드리는 곳인데요. 찬찬히 눈으로 살펴보시죠. 가급적 메뉴들은 피하시고요. 다니실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ACT와 빅토리아, 퀸즐랜드주를 포함한 모든 주들이 시드니에 대한 보더를 강화했습니다. 주 이동 시에 잘 확인하셔야겠고요. NSW주와 뉴질랜드와의 트래블 버블도 중단됐습니다. 또한 퀸즐랜드에서도 3명의 지역 감염이 어제 또 보고됐습니다. 정말 여러 주에서 난리네요. 3명 중 1명은요. 항공사 승무원으로부터 격리 호텔에서 감염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이 여성과 브리즈번을 여행한 두 여성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외 포르투갈 가족센터의 62세의 관리자가 감염되는데요. 여성이 방문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여성이 방문한 레스토랑을 방문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61세의 남성분은요, 통증과 또 통증을 포함한 일부 증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이전에 보고된 사례이기도 합니다. 또한 2명이 오늘 더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최고 건강 책임자 박사 제넷 영은요, 모두 가까운 접촉 감염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빅토리아에서 시드니 그린존에서 돌아온 근로자가 멜번 드라이클리너에서 코비드19의 2사례가 나타난 후 수백 명의 긴밀한 접촉이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네. 빅토리아에도 또 이제 시드니에서 오신 분 때문에 또 알러트가 많이 떴네요. 그의 감염된 동료는요, 주말에 웨스트 혹스턴의 시드니 교회에 있는 그의 딸이 주최한 생일 파티에서 바이러스의 델타 변종에 감염됐는데요. 이 파티 이후 슈퍼 확산 이벤트로 또 이 파티는 불리고 있죠. 이 남성은 일요일에 제스타 항공편 JQ523편을 타고 시드니에서 멜번으로 이동했는데요. 그래서 오후 7시 5분에 멜번 공항 4번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코비드 양성 판정받은 남성은 그날 저녁 오클레이에 있는 자신의 멜번 집으로 돌아오며 대중교통을 사용할 때 미리 등록된 카드를 사용했고요. 그는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데요. 단지에 대한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서 이 아파트의 거주자는 14일 동안 검사를 받고 격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월요일과 화요일, 수요일에 베이스트리트의 샌드링엄 드라이클리너를 방문한 약 100명의 사람들도 14일 동안 격리해야 한다고 하네요. 세계 주가요, 이렇게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네요. 그래서 정말 걱정이 됩니다. 부디 잘 잡혔으면 좋겠네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백신 소식 가져와 봤습니다. 호주는 전국 내각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폐지하고 화이자 백신의 공급을 높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화이자의 공급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모더나 백신도 9월에서 10월에 도착함에 따라 더 많은 백신이 공급될 전망입니다. 또한 더 많은 GP가 백신을 투여하게 할 계획이고요. 이번 주에는 호주 전역에 아스트라제네카 용량을 투여하기 위해서 452명의 GP가 투입됐다고 하네요. 한편 더 많은 파이자 용량이 사용 가능해짐에 따라 GP는 7월 5일부터 매주 500개부터 시작해 아스트라제네카에서 파이자로 전환해 투여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번엔 기술이민 직업군에 관한 소식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든 가운데 희소식이 전해졌네요. IT와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회계, 요식부문 22개의 직업군이 주 우선기술 이민 직업군 리스트에 추가됐습니다. 새로 추가된 직업군은 일반 세무회계사와 토목과 전기 엔지니어, 우주과학자,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ICT 보안 전문가 등인데요. 이로써 총 41개 직업군이 우선 기술 이민 직업군 리스트에 등재가 됐네요.
특이할 점은 주방장이 요식업에 처음 추가된 건데요. 지방 도시의 요식업소와 또 호텔은 주방장 등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서 주방장이 떠나버리면 식당도 문을 닫게 되는데요. 정부는 이런 조치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요식업계가 타격을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또 해석이 됩니다. 한편 정부는 숙련기술 이민 제도를 통해 호주 기업들을 계속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가 기술 직업군은 아래 설명란에 또 첨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NSW 정부가 제공할 바우처에 관한 소식입니다. 코비드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불황을 탈피하기 위해 NSW주가 Dine and Discover 바우처를 제공했었죠. 어떻게 잘 쓰셨나요? 그런데 이번에는 NSW주가 Thank God It's Friday를 일컫는 정말 힘드네요. TGIF의 외식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5천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50만 명에게 25달러 바우처를 4장씩 지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 바우처는 금요일 점심시간에 우편번호 2000번 내에 시드니 CBD 소재 영업장에서만 또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시티로 좀 나오셔야 되는데요. 한 번에 여러 장으로 최대 100불까지 쓸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이번에도 주류와 담배, 도박에는 사용이 제한되고요. 이 바우처는 서비스 NSW 앱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전에 Dine and Discover도 서비스 NSW 이 앱을 통해서 다운 받으셨죠?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이 앱을 통해서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꼭 다운 받으셔가지고요. 발음이 잘 안 돼요. 다운 받으셔가지고요.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호주와 중국 간의 갈등에 관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비드 팬데믹 이후 계속해서 호주와 중국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중국이 호주 와인에 대해 반덤핑 관세 200%를 부과하겠다고 하자 호주 정부가 이에 대해 중국 정부를 WTO에 제소하겠다고 밝혔죠. 하지만 의사를 밝힌 지 며칠 만에 이번엔 중국이 기차 바퀴와 스테인리스 싱크, 풍력탑 등의 중국산 제품을 호주 정부가 반덤핑 존치를 한 것이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에 호주 정부를 제소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인 가오펑은 호주의 무역규제 남용을 반대하며 호주 측이 구체적인 조치를 통해 잘못을 시정해 조속히 양국의 무역이 정상 궤도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덴태안 호주 통상장관은 중국이 문제 삼은 세 가지 품목은 2014년과 2015년, 2019년에 시행됐다고 지적하며 왜 이제야 이런 조치를 하는 건지 물어야 하며 호주 정부의 중국에 대한 관세는 정당한 규제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중국의 조치에 격렬히 방어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덴태안 장관은 이에 덧붙여 수개월 동안 호주와의 장관급 대화를 저부하고 있는 중국은 분쟁 해결을 위해 장관급 대화에 다시 참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계속해서 안락사와 관련된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빅토리아와 서호주, 타즈마니아에서는 안락사를 허락하고 있는데요. 이들 주에 이어 네 번째로 남호주도 수요일 불치병 환자의 자발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남호주의 안락사 허용법은 빅토리아 법을 모델로 삼았는데요. 자격은 12개월 이상 남호주에 거주한 18세 이상의 성인으로 불치병을 앓고 있는 시한부 환자여야 하고요. 의사 2명이 동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여러 안전장치가 마련된 뒤인 18개월 후에 공식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번엔 이자율 인상에 대한 소식입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최저금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커먼웰스 은행은 홈론 이자율이 내년 말 이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는 등 호주 4대 은행들의 이자율 인상 전망이 쏙쏙 이어지고 있습니다. 커먼웰스의 호주 경제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호주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18개월 안에 단행할 수 있고요. 우리 예상대로라면 2022년 12월에 인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리 인상 수준은 현재보다 0.15% 오른 0.25%가 될 전망이라고 예측했는데요. 이 같은 예상보다 빠른 금리 인상은 호주 경제의 빠른 회복이 이유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커먼웰스 뱅크의 예측대로라면 시중은행의 자가 주거용 홈론 금리가 3.10%에서 4.25%로 오르는 것이고요.
투자용 홈론의 경우에는 3.44에서 4.59%로 인상되는 것으로 모기지가 50만 달러인 경우 월 상환 부담이 324달러가 늘어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ANZ의 은행의 경제학자들은 2023년 후반 첫 금리 인상을 예측한 반면 웨스트팩 은행은 2023년 3월 첫 금리 인상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엔 달라지는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입니다. NSW 정부가 내년 지역사회와 학부모들 간에 협의를 겹쳐 교장이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부 학교는 이미 등교 시간을 변경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메릴랜드 이스트 공립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이미 등교를 오전 7시 30분으로 조정해 수업을 8시에서 오후 1시 15분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은 다른 공립학교와 동일하지만 점심시간은 따로 정해놓고 있지 않고 있는 건데요. NSW주는 자유화된 등하교 시간을 통해 교대 근무자들에게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하고 시드니 교통 혼잡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날씨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드니는요, 어제랑 오늘 좀 날씨가 풀린 듯한 기분이었거든요. 근데 이러한 날씨가 내일은 최고 기온 19도고 맑고 구름 낀 날씨 이어지겠네요. 내일도 그렇게 춥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요일도 해가 쨍쨍한데요. 최고 기온 18도 이어질 거고요. 월요일부터는 비 소식이 있다가 목요일에는 또 맑고 구름 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이 비 오는 동안에도요. 최고 기온은 18도, 19도 분포로 그렇게 많이 추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지역은 날씨가 어떨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먼저 다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윈은 최고 기온 31도로 구름 끼고 이제 맑은 날씨 이어지겠는데요. 시드니를 제외하고 브리즈번 아래로는 비 오는 날씨의 예보된 곳이 많네요. 브리즈번, 애들레이드, 캔버라, 멜번, 호바트 모두 비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기온은 브리즈번이 최고 기온이 17도, 애들레이드는 15도, 캔버라 12도, 멜번 13도, 호바트 12도에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퍼스는 최고 기온이 19도고요. 맑고 구름 낀 날씨 이어지겠네요. 오늘 여러 가지 소식 전해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어떻게 도움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See ya!